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앞서 친문계 쪽에서는 제주 주택을 언론이 문다혜 별장이라고 표현하니까 별장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이 해명과는 반대되는 정황들이 오늘 국감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민박 숙박업,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 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오랫동안 문 대통령이 아는 분으로부터 그걸 인수해가지고 실제 사업을 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도 자고 우리나라 사람도 와고 자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니 영업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집주인이나 또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된 거는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거는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죠?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지사나 혹은 제주경찰 쪽도 그 송영훈 대변인 오늘 국감 자리에서 뭔가 그 제주 숙박업 자체가 등록도 안 돼 있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오늘 국감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답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보값이 있는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태 초반에 친문계,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은 제주도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문다혜 씨하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숙박업 등록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 숙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저것을 봤을 때 문다혜 씨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태국에서 바투화를 들어올 때 이른바 환치기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시민은 평생 살면서 환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조사받았죠. 그다음에 저렇게 그 공유 숙박업을 장기간 하면서도 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법 위반 사항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송영훈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 왜냐하면 오늘 국감에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면 구조 건축물이다.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얘기. 오영훈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등록 안 된 걸 확인해 수사 의뢰한 거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숙박업 의혹을 경찰로 넘겨서 경찰의 이 문다혜 씨 관련 주택, 숙박업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이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형사적인 사안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숙박업을 영위하면 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다혜 씨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저렇게 등록하지 않고 계속 숙박업을 운영했다면은 빨리 자진 신고할 거 있으면 자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사실은 자수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벌을 상당히 감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음주운전 했을 때도 사실 더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면은 이슈화가 되고 본인의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그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은 또다시 많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그 주택은 일단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불법 숙박업 의혹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 구청의 조사 당일에도 이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사촌동생. 사촌동생? 언제부터 거죠? 어제 왔어요. 사촌동생분이 어제? 제가 어제. 사촌동생분은 여성분께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네. 언제부터 살면서 아시나요? 사촌동생 집이 아니고 크게 말하고 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사촌동생 집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인 거고 저희는 상관없어요. 앱에서 이제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인터뷰 내용 그대로예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사촌동생이라고요? 사촌동생 했더니 결국은 윤기찬 대변인
사촌 동생 보러 온 거고 네 하다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촌 동생 아니에요. 라고 본인이 인터뷰 내용 중에 말을 바꿔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게 사실은 그 도시형 민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 농어촌 민박하고 같은 구도입니다. 원래 거기에는 그 일반 비어 있는 건물이면 안 되고 사람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특례를 구정해서 거기다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촌 동생으로 좀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다혜 씨 등이 저게 숙박업이나 도시형 민박을 할 수 없다는 구조상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저거 업무용이기 때문에 예. 정주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소 이전이 안 돼요. 따라서 저기에서는 농어촌 민박 자체가 신고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모든 걸 다 속이고 한 거죠. 그러니까 투숙객을 속인 건 아니겠죠. 본인들이 알고 왔으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위생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업체도 속인 거고, 그 다음에 글쎄 에어비앤비인가요? 에어비앤비요? 에어비앤비 거기도 속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을 모르고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주소 이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지사가 그 당연히 주소가 이전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제주나 여기나 똑같이 저 부분 문다혜 씨가 모를 리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소는 딴 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셋집 얻어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소 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 농어촌이나 도시형이나 민박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경찰로 일단 넘어갔고 뭐 제주도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불법 여부를 일단 잠깐 제껴두더라도 그 조사 당일에도 여기에 머물렀던 투숙객이 있었고 뭐 투숙객이 무슨 죄겠어요? 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집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겁겠죠. 그런데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게 오히려 저 위법 여부보다 좀 더 휘발성 있는 문제 제기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짙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에어비앤비의 어떤 허점,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정황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지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도 이 부분도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수사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에어비앤비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과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에어비앤비에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호스트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 당국에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문다혜 씨의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 대변인 그 2주 전에 공유 숙박 앱을 통해서 여기에 빌렸고 뭐 가격도 대략 나와 있고 사촌 동생 집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까지 글쎄 문다혜 씨 입장도 좀 듣고 싶은데 왜 그 구청 조사 당일에도 뭐 어쨌든 영업을 돌린 거고 실제로 이런 해명까지 실제로 투숙객에게 주의를 주고 공지를 했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조사 나오는 담당 공무원을 속여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문다혜 씨가 평소에 상당히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경받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본업이 변호사라서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께는 최선의 조언이 어떤 것인지를 직업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문다혜 씨의 애초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됐던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던 제주도 그 한림읍의 그 주택은 일단 오영훈 제주지사 말만 따라 경찰 수사 의뢰가 됐고요. 이 부분 어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포착한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이 얘기 논란까지 음주 사고와 별개로 이 부분이 좀 더 계속 국감 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